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능 일주일 전에 수능생 여러분들이 그 응원차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5일차에 접어드는 2019년 11월 18일 저녁에 돼서야 다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아이가 수능생이 아니더라도 초등생 아니면 그 미취학 아동 학부모님에서부터 내년에 수능을 치르실 학부모님이라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요, 이 영상은 끝까지 꼭 정독을 해달라,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 제목에서요, 제가 왜 수능 점수가 노력한 것만큼 잘 안 나왔을까,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안 나왔을까요? 갑자기 뭐 생각나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자주 듣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뭐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 그러면 왜 수능 점수가 노력한 것보다 잘 안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은 실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올해 수능을 보신 부모님들은 저놈이 지금 내 속을 뒤집고 있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뒤집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수능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직전 영상에서 수능에서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치러라 하는 내용 중에는요,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뭐 점쟁이도 못하는 거고요. 영역별로 국어는 뭐 쉽게 날 거다, 수학은 이렇게 날 거다, 탐구는 뭐 이렇게 날 거다. 그 중에 수학하고 국어가 가장 관심의 초점에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학 하지만요, 막상 시험을 치르고 본 작년이나 올해는요, 수학보다는, 우리 모아기도 응원 왔어요. 수학보다는 국어가 훨씬 변환 점수가 크다. 그래서 저희 그 수능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수학보다 국어가 더 무겁다, 그리고 크다, 이런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아이들을 지도해 왔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수학은 뭐 둘째 치고요, 국어에 큰 문제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요번 국어 아주 쉽게 났는데요, 그래도 1등급이 작년보다 4, 5점밖에 못 올랐어요. 그거는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부를 덜 했다, 그리고 지금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옛날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 고등학교 와서 교과서밖에 배울 게 없고요, 문제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대로 해와라 하고 제가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임박해서 올해는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그렇게 난이도를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했을 거예요. 왜냐, 뭐 학원 강사나 입시 관계자들, 이미 알려져서 유명세를 조금 탔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했다가 만약에 빗나갔다, 거의 빗나갈 확률이 99%죠. 그렇잖아요. 수능장에 그 수능 문제를 만드는 평가원의 그때 출제자들이 어떻게 만들지 알고 그것을 예측하겠어요. 수능 제도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원하는 만큼 난이도 조절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남들은
뭐 제 영상을 보고 뭐 머리가 하얘니 할아버지 뭐 이러고 보고 남들은 첫 영상 보고 어이 저 노인네가 뭐 뭘 안다고 뭐 이러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세상에 어느 학원 강사라 인류 강사 그 최고의 강사, 일타 강사,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 일타 강사, 그분들 중에는요, 저처럼 자기 자식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어서 수능을 연구하고 수능이 왜 이럴까, 왜 점수가 안 오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과목별로 저처럼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혼자서 전 과목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수능 전에 난이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난이도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는요, 막상 고3이 오거나 수능생이 되면은요, 일단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 다양한 파트에서 에러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공부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갈 길을 못 잡고 우왕좌왕 하다가 수시로 가야지 뭐 이러고 마지못해 보는 게 수능이거든요. 맞다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그 난이도를 예측한다는 거는요, 그 아이들을 전 과목을 지도할 때 그 과목별 시간 배분,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 아이들이 풀려야 될 문제의 난이도 조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하고 5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영상을 올렸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 먼 원주까지 와서 상담을 해가고 이랬지만요. 막상 올해 수능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상담은 뭐 저런 허연 영감이 나와서 뭐라 그러겠거니 하고 가벼이 넘기시는 고3 수험생 부모님 학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막상 고3들을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해준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노심초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자, 14일 날 시험을 치르고 15일 날 첫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첫 문자가 온 학생은 재수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저에게 온 문자예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사연은요, 이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온 거는 정확히 9월 5일, 수능 2달 하고 열흘도 안 남긴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보통 저는 이제 그 수능생들을 지도하는 거는요, 딱 11달, 올해 기준으로 보면 12월 15일부터 내년 11월 15일까지 딱 11달을 코칭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2월이나 3월 달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저는 절대 못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2월 15일 이 2달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것을 건너뛰고 저에게 의뢰를 했을 때는 저는 섣불리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 모든 것을 저에게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도 아니고 국어 선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점수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못 미쳤다 이러면은요 툴툴거리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올 때는 제발 좀 간호대만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했지만은 어, 그 간호대 서울에 좋은 간호대를 보내놔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날 인사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며칠 있으면은 또 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애들 뭐 잘 간 애들 보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됐을까 뭐 그렇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람의 독특한 사람의 성공은 꼭 내가 놓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상담을 안 하는데요. 올해 9월 5일 날 그 재수생이 꼭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마음 편하게 그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9월 달쯤 찾아와서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수능 날까지 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속으로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안락사 편하게 그건 죽이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능 시험만큼이라도 좀 편한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두 모녀를 제가 딱 만났을 때 그 학생이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위기감에 몰려서도 방긋방긋 웃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가 지금부터 9월 2일부터 2달 동안 할 것을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이 학생 이거 하고 국어는 이렇게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하고 영어는 이렇게 하고 탐구는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이의 수능 마인드를 그때부터 잡아주기 시작했는데요. 9월 5일 날 상담을 받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포기하셨구나 이랬는데 10월 17일쯤 돼서 수학 파일 좀 주세요. 문제 파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제가 만들어뒀던 수학의 문제 파일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아이가 미적분 2가 잘 안 된다. 아주 랜덤하게 틀린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유리수부터 한 300문제를 풀렸다. 그랬더니 미적에서 안 틀리더라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통 수능을 지금 10월 22일이면요 거의 수능 20일 남겨놓은 시점이죠. 그죠? 한 27일 남겨놓은 시점, 25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요. 거기서 중학교 수학을 푼다? 미친 짓이죠. 그죠? 뭐,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수능생들 거의 다 제가 그런 거 풀으라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그 11월 1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렸다니까 미적분이 이제 완벽하게 풀리더라. 미적분 2가요. 그러면서 차라리 미적분 2가 유리수 계산보다 어렵더라. 유리수가 훨씬 쉽더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수능을 치르고 15일 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치른 어떤 모의고사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좋은 점수가 아니라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국어 1등급 이상 나온 거는 물론이고요. 이제 점수 받아 놓으면은 점수표 나오면 의대에 가겠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2개월 그것이 아쉽지만은 그때라도 공부 방법을 바꾸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해주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답장을 못합니다. 아쉬워서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한 번쯤 전화해서 어디 갔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공부가 그래요. 수능 공부가. 물론 모든 부모님들은요, 모든 촉을 다 동원하고 모든 그 상담도 받아보고 정보를 얻어가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지만은요, 지금 모든 교육 환경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모두 선행에만 다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꼭 필요한 거는. 그리고 보통 9월 수능생들이 9월 이후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조금 잘하는 애들은요, 거의 다 봉투 모의고사 풀고 그 비싼 누구 저자의 국어 모의고사 풀고 누구 봉투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선전막 나오면 그거 해가지고 풀고 누구 수학 모의고사, 탐구 모의고사. 저는요 2003년, 2004년에 그거 아주 뼈저리게 시행착오를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나의 그 내 아이의 수능 점수를 깎아먹은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남의 집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기를 때는요, 공부를 시킬 때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어떤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점수가 월등하게 나온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애들조차도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애들은 한 80% 정도, 7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또 가면은 또 부모가 다른 거 시켜요. 그리고 뭐 서울로 데리고 다니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런 아이들 빼놓고 끝까지 곰같이 앉아서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는 말, 저건 신의 말씀이다 하고 들어서 끝까지 간 애들은 여태까지 본 어떤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수능 제가 간판에 그랬잖아요. 왜 수능 점수가 노력한 것만큼 잘 안 나왔을까? 이거는 시행착오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대단한 각오로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이 공부를 시켰지만은요, 다 끝나고 나서 비록 서울대 정컴은 정시로 보냈지만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클리닝을 해서 단 5월 달부터 딱 5개월을 시켰더니까 대단한 점수로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국에서 이제 이번에 수능을 보시고 다 멘붕에 빠지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지시고요. 그러시는 그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수능 점수는 만점을 받아도 불만이 있다 그랬죠. 한 개 틀려도 불만이 있습니다. 다들 흡족지 못한 수능을 치르고 나름대로 그 점수에 따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나머지 기간이 있으니까요. 원서를 잘 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정말 바랍니다. 이 공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수능 공부라는 거는요,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딱 11달만 하면 되거든요. 11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기간인 제가 17년간 해온 결과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재학생들은 많이 힘들어요. 학교 가는 학교에선 날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재수생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풀타임으로 제대로 하잖아요. 제가 이 영상 그 제목을 잘 키우자 TV로 정해놓고요. 가급적이면은 엄마표로 진행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해보지만은 엄마표로 완벽하게 어머님들이 정말 모든 것을 어머니 개인적인 사정을 포기하고 딱 11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아이한테 붙어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주면은요, 정말 대박이 나거든요. 정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 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거의 다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제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 부모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면접 아닌 면접을 볼 때는요, 진짜 해줄 수 있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못 해주면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권해줘도 이거는 나중에 그 서울의 유명한 기숙학원 보낼 걸 내가 미친 짓 했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꼭 해주신다 이런 다짐을 받고 시작을 하면은요 엄청난 반전을 이루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바로 그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재수를 하신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큰 세월 낭비는 아니거든요. 요즘 대학을 5년에 졸업하는 것도 빨리 하더라고요. 물론 그 4년에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5년, 6년 이러더라고요.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나중에 취업 때문이라도 고민을 하고 고생을 안 하시려면 딱 한 방에 취업이 잘 되고 최고의 대학으로 가는 게 딱 11달이면 제대로 끝마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니까요. 이제 곧 머지않아서 다음 2021년 수능생,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에 보는 수능생들을 위한 모든 그 코칭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1년 동안 딱 11달 동안 이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듣고 그렇지만은 그 믿고 따른 분들은 영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 쉽게 말하면은 모든 부모님들은 수학 과목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는 쉬운 문제도 물론 잘 푼다. 모든 과목에서 탐구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척척 푸는 아이들은 쉬운 문제도 잘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는요. 지금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거든요. 저는 장담을 하는데요. 국어 영역 만점 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킬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는 국어의 기억자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만점으로 이끄는 모든 컨텐츠는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따라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건데 이제 그게 귀찮아서 안 했을 때는 국어 영역에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온다. 작년보다는 물론 점수가 올랐지만은요. 작년보다는 등급 점수가 올랐지만은 또 내년을 기약하려면요. 저는
지금부터 수능 끝나면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요, 그 올해 수능 본 국어에 대한 그 반응을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능은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 핸디캡이 많은 애들은 국어 공부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막말로 그 투자하는 시간의 절반, 단 절반만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 이상 나오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곧 2021년 수능생들을 위해서 워밍업을 이제 슬슬 해볼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뱉어놓고 내년 한번 힘들지만은 해보고 이제 그치려고 그럽니다. 무척 힘들거든요.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제 부모, 제 자식도 아니지만은 일단 저는요,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17년 전에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신경이.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하다 보니까 남들은,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하얀 머리 가진 사람 없어요. 제 집안에도 없어요.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이 백발이 돼요. 옛날에 만화에 원래 까만 머리 도사 보셨나요? 저도 지금 수염을 깎아서 그렇죠. 수염 엄청 잘하거든요. 까만 머리 도사 못 보셨죠? 원래 도사라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지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까만 머리 도사는 뭐야 저거, 무슨 도사가 저런 거 있어. 그리고 저놈 아니겠지 이러잖아요. 공부의 도사예요. 하얀 머리 도사.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의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객기 한번 부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수능은 끝났고요. 새로운 또 수능이 시작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자녀가 전국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마라도에서 하든 아니면 독도에서 하든 울릉도에서 하든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고 부모 마음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아이를 잘 케어를 해준다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마라도에서, 우도에서, 뭐 어디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면은 서울에 무슨 뭐 대자로 뻗은 동네 뭐 그런데 안 가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인터넷에 다 있고요. 필요한 책은 택배로 주문하면요, 척척 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 수능을 잘 못 본다? 이거는 너무 많은 정보에 그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왜 노력한 것만큼 수능 점수가 안 나왔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아까 올해 소개해드렸던 그 재수생 기준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본 모의고사보다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광고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걸로 우리 무학이 치료비도 쓰고 또 길고양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년 수능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거나 마음 단단히 먹고 내년에 수능 치를 사람들은 제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취학 학생 부모님들도 앞으로 닥칠 일들이니까요.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은 최고의 도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가 커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수능을 보는 날 살아있으면 분명히 그날 옵니다. 그때까지 내 아이들은 정말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 간판 그대로 잘 키우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